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벼랑 끝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내밀한 고백입니다. 저는 서연, 올해 25살입니다. 민준 씨의 동생인 지훈 씨와는 3년째 연애 중이었고, 닷새 후면 저희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지훈 씨 집안은 대대로 인연을 이어온 사이라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혼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단과 예물, 혼수, 결혼식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청첩장도 이미 돌린 터라 친척과 친구들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지훈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꽤 신경 써주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 생활이란 원래 크고 작은 마찰이 있기 마련이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얼마 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웨딩드레스와 예식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어떤 불길한 징조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웨딩드레스 관련 택배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지훈 씨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붉은색 웨이브 머리에 초미니 원피스를 입고 명품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저는 순간 멍해져서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지훈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그 여자와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따라 들어가 앉으니 그 여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사과를 여유롭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냉담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헤어져요. 결혼식은 취소하고. 뭐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닷새 후면 결혼인데 청첩장까지 다 보냈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자고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그는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하윤이에요. 저희는 반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둘 수도 하윤 씨를 힘들게 할 수도 없어요. 하윤 씨는 사과 칼을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지훈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감정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눈앞의 두 남녀를 바라보며 황당함에 휩싸였습니다. 3년의 연애, 닷새 후의 결혼식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부정될 수 있다니.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3년의 세월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하찮았나요? 양가 집안의 약속도 당신은 이렇게 쉽게 깰 수 있어요? 양가 부모님과 저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 안 했나요?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당신에게도 양가 부모님께도. 하지만 책임감만으로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둘 다에게 불공평해요. 예단과 혼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은 제가 2배로 보상할게요. 제가 당신에게 빚은 셈 치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 씨, 돈으로 모든 걸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년이라는 제 청춘, 이 결혼에 대한 제 기대감을 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하윤 씨가 지훈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나지기 말았습니다. 지훈 씨, 그만해요. 우리 할 일도 많잖아요. 서현 씨, 할 말은 다 했으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세요. 억지로 맺은 인연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하윤 씨의 의기양양한 모습과 지훈 씨의 냉담한 표정을 보며 갑자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그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서연인 저 아무리 버려져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진 않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아요. 결혼 취소에 동의해요. 예란과 제가 쓴 돈 한 푼도 당신에게서 받지 않을게요. 3년의 세월에 대한 수험료라고 생각하죠. 오늘부터 당신 지훈 씨와 나 서연은 각자의 길을 갈 겁니다. 지훈 씨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하윤 씨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설 때 하윤 씨는 저를 향해 혀를 내밀며 약 올리듯 얄미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승리를 선포하고 싶은 듯한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온통 자루 가득 찬 집과 결혼 준비 물품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3년의 연애는 허무하게 끝나고 닷새 후의 결혼식은 한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손으로 겨우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혼수 정리 다 했니? 내일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갈 건데 그분들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취소됐어요. 수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엄마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취소돼?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결혼이 왜 갑자기 취소됐어? 저는 지훈 씨가 하율 씨를 데리고 와 파혼을 통보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분노하며 지훈 씨를 배은망덕하다고 욕했고 당장 지훈 씨 집안을 찾아가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됐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일 더 이상 시끄럽게 해봤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에요.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막막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지훈 씨의 형으로 지훈 씨보다 8살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였습니다. 그는 원래 과묵하고 침착하며 일 처리가 매우 단호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한 차례 시련의 아픔을 겪은 데다 집안에서 계속 결혼을 재촉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양가가 대대로 교류가 있었기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항상 예에 바르게 대했고 가끔은 제가 일을 침착하게 잘 처리한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엄마에게 듣기로 민준 씨 할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민준 씨가 빨리 결혼해서 한성그룹의 대를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대담한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다면 지훈 씨의 배신에 복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준 씨도 집안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민준 씨의 신분과 능력이라면 저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생각은 한번 떠오르자마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지훈 씨 집안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직접 건네준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드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혹시 잠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 놀란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장소를 정하면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은 결혼 준비 흔적으로 가득해서 이야기하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럼 시내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민준 씨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수하고 눈물을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부어오른 눈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약해지지 마. 너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해. 택시를 타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여전히 조금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제안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심지어 친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약 10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꼿꼿한 자세의 표정은 없었지만 강렬한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그는 한 바퀴 둘러보다가 곧 저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민준 씨는 앉자마자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는 미묘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컵을 꽉 쥐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지훈 씨가 오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닷새 후면 저희 결혼식인데.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방금 집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 녀석, 너무 경솔했어요. 그는 지훈 씨의 행동에 불만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고 황당한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오빠를 찾아온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예요. 민준 오빠,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분명히 놀란 듯했습니다. 깊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제가 농담하는 건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민준 오빠. 오빠가 오랫동안 집안에서 결혼을 재촉받아왔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께서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빠가 빨리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파혼당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서연 집안까지 망신을 당했어요. 만약 저희가 결혼한다면 오빠에게는 집안의 압박을 해결하고 할아버지께 안심을 드릴 수 있고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체면을 되찾고 비웃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계약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되찾으시거나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평화롭게 이혼할 수 있어요. 저는 오빠의 어떤 재산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 회사와 저희 서연 집안이 최근에 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 알아요. 저와 지훈 씨의 파혼 때문에 양가 협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면 양가 관계를 안정시키고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민준 씨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카페는 고요했고 잔잔한 음악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제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데
어떤 여자를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저처럼 방금 파혼당한 여자와 계약 결혼에 동의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훈 씨에게 복수하고 저 자신과 서현 집안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의 희망을 잃어갈 때쯤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 씨의 생각은 아주 치밀하군요. 하지만 계약 결혼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게요.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 결혼 후에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지만 약속을 지켜 저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어요. 셋째, 양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이 양가 관계를 더욱 안정시키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알겠어요. 제 할 일을 잘할 거고 오빠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결혼식은 닷새 후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다만 신랑이 저로 바뀔 뿐이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동의할 줄은 몰랐고 심지어 원래 계획대로 결혼식을 진행하자고 하다니. 저는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서둘러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오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 내일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만나서 서명하죠.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 비서가 당신과 연락해서 원래 계획대로 준비할 겁니다. 신랑 이름만 바꾸면 돼요. 네,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는 결혼 후 우리가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은 따로 쓰고 밖에서는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민준 씨는 계산하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민준 씨도 억지로 권하지 않고 다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돌아서서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혼이 저를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이끌다니. 거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민준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매우 놀라셨고 너무나 믿기지 않는다며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말라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걱정, 그리고 계약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그 아이는 내가 잘 생각해보렴. 네 스스로 잘 생각해보렴. 네 스스로 잘해보려니 네 스스로 차가울 뿐이지. 네가 정말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엄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도 네가 상처받은 걸 알아. 민준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그 배은망덕한 지은 씨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민준 씨와 결혼하는 게 나아. 다만 결혼 후에 네 자신을 잘 돌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우리에게 말해줘야 해.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 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혼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민준 씨의 비서는 매우 유능해서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신랑 이름만 지훈 씨에서 민준 씨로 바뀌었을 뿐 다른 모든 것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민준 씨는 한 번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기간은 2년, 결혼 후 사생활 불간섭, 재산 독립,
이혼 시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재산 분할도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명할 때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연 씨,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결혼 후에 당신이 힘들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누가 당신을 감히 괴롭힌다면 제가 도와줄 겁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오빠. 결혼식 전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갔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정해진 듯한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결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시작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각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였습니다. 저녁에 지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서연 씨, 결혼한다면서요? 누구랑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답장했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일 제 결혼식이니 환영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가 직접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버려졌어도 서연인 저는 아주 잘 결혼했고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팔짱을 끼고 조회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주위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축복도 있었지만 호기심도 서려 있었고 누구도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교회 문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부드러움이 더해지고 냉담함은 덜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아빠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는 좋은 아이야. 앞으로 잘 돌봐주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하윤 씨를 데리고 환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 있는 민준 씨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쥐고 지훈 씨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서연 씨의 결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지훈 씨는 저를 보다가 민준 씨를 보며 목소리마저 떨었습니다. 서연 씨, 미쳤어요? 왜 형이랑 결혼해요? 우리 방금 파혼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려고 하다니. 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훈 씨의 놀랍고 분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뭘 하려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비켜주세요. 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려야 하니까요. 지훈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은 씨, 이거 고의적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죠? 형이랑 결혼하면 내가 화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순진하네요. 하윤 씨도 옆에서 지훈 씨의 팔을 잡아 끌며 거들었습니다. 지훈 씨, 그만해요. 우리 할 일도 많잖아요. 서열 씨는 그냥 신분 상승을 노리는 것뿐이에요. 민준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진심으로 서연 씨를 대하겠어요? 어쩌면 그냥 잠깐 놀다 버릴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위의 친척과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들도 제가 파혼당한 후 홧김에 민준 씨와 결혼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꽉 쥐고 지훈 씨와 하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함부로 평가할 자격은 당신들에게 없어요. 오늘은 저와 서연 씨의 결혼식이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면 당장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의 아우라는 원래도 강했지만 화를 내자 더욱 압도적이어서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에게 겁먹어 한 발짝 뒤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분한 듯 말했습니다. 형,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없어요. 그 여자는 제가 버린 여자예요. 형이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한성 그룹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 민준 씨의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야.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당신보다 잘 알아. 오히려 당신은 배신하고 경솔한 짓을 저질러 놓고 여기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 말을 마친 민준 씨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제 손을 잡고 성큼성큼 교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지훈 씨와 하윤 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특히 지훈 씨는 오리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잔잔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 신성한 십자가를 바라보니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은 힘이 있어 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신부님 앞에 서서 신부님의 주례사를 들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서연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는 질문에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눈빛은 깊고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기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이 순간 제 마음 속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서 농담하는 것 같지도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민준 씨는 반지를 들어 조심스럽게 제 약지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동작은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닿았을 때 제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반지를 들어 그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반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披露宴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예복을 입고 테이블마다 돌며 친척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묻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가족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준 씨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예전부터 네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네가 내 손자 며느리가 되니 하리비가 기쁘구나. 민준 그 아이는 성격이 좀 차가우니 앞으로 네가 많이 이해해 주렴. 무슨 서운한 일 있으면 하레비에게 말하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민준 오빠는 저에게 아주 잘해줘요. 민준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서연 씨를 힘들게 하겠어요? 제가 아껴주기에도 바쁜걸요. 지훈 씨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연이 이 아이는 착해. 너희 둘이 잘 살면 할미도 안심이다. 지훈 씨는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일 씨는 서둘러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조용히 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도 않고 민준 씨를 따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로연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좀 피곤해서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훈 씨가 불쑥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 씨,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지훈 씨는 제 앞에 다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랑 결혼한 게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해두지만 난 후회 안 해. 저는 그를 보며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 너무 자만심이 강하네요.
제가 민준 오빠와 결혼한 건 저희에게 서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후회하든 안 하든 저와도 상관없고요. 필요했다고요? 지은 씨는 비웃었습니다. 당신과 형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서로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당신은 그냥 나를 화나게 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싶을 뿐이야. 서연 씨,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자신을 속이지 마요. 형이랑 이혼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저는 그의 자만심에 기가 막혀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윤 씨를 데리고 와서 파혼을 통보한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이제 민준 씨의 아내예요. 평생 당신과 다시는 엮일 일이 없을 거예요. 지훈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 씨, 예의를 지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지훈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하는 것을 보자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훈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저를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 씨, 경고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내야. 다시 한번 감히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훈 씨를 잡아먹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훈 씨는 그에게 겁먹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분한 듯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형, 이건 저와 서연 씨 둘만의 일이에요. 형과는 상관없어요. 그는 내 아내야. 그의 일은 곧 내 일이지.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를 거야. 지훈 씨는 민준 씨의 싸늘한 눈빛을 보고 그가 말한 대로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못하고 저를 뼈저리게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훈 씨가 나간 후 민준 씨는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민준 오빠.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혼자 만나지 말고요. 지금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민준 씨는 분명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민준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희가 살게 된 곳은 민준 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이미 그가 사람을 시켜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1층은 거실, 주방, 식당이었고 2층은 저희 침실이었는데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일찍 쉬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도 일찍 쉬세요. 제 침실로 돌아와 머리 장식과 웨딩드레스를 벗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지은 씨의 파혼부터 제가 민준 씨에게 결혼을 제안한 일, 그리고 결혼식에서 지은 씨의 추태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계약 결혼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지훈 씨의 집착, 가족들의 의심,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 등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절친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에야 돌아왔고 제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결혼 축하해. 지은의 목소리는 매우 신나 있었습니다. 네가 민준 사장님이랑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세상에, 너 정말 대단하다. 빨리 나한테 말해봐.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어? 그리고
그 나쁜 놈 지훈 씨는 어떻게 됐어? 저는 지은에게 모든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은 분노하며 지훈 씨를 비난했고 제가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현명했어. 지훈 씨 같은 나쁜 놈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민준 사장님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낫지. 민준 사장님은 잘생기고 돈도 많고 너한테도 잘해주잖아. 너 정말 대박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약 결혼이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계약 결혼이면 어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키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 민준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지내다 보면 정말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지. 난 너희 둘 응원할게. 지은과 한참을 이야기하니 제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저는 잘 살아갈 겁니다. 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민준 씨의 도움도 헛되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지훈 씨와 하윤 씨는 언젠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저 또한 이 계약 결혼 속에서 저만의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민준 씨가 이미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곧 저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빵, 계란 프라이, 과일 등 매우 푸짐했습니다. 저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딱히 없고 집에서 쉬거나 회사에 가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결혼했다고 서둘러 출근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 가고 싶으면 제가 운전기사를 보내줄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준 씨는 회사로 갔고 저는 집에서 잠시 쉬다가 제 회사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저를 둘러싸고 웃으며 결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들 제가 지우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민준 씨와 결혼한 것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서연 씨, 밖에 하윤 씨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윤 씨가 왜 나를 찾아왔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곧 하윤 씨가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오늘 어제처럼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게 입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서연 씨, 얘기 좀 해요. 하윤 씨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책 하윤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말해요. 바쁘니까. 하윤 씨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으며 밀어냈습니다. 이건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받고 민준 사장님과 이혼해요. 저는 수표에 적힌 숫자를 흘깃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윤 씨, 제가 돈이 부족해 보이나요? 아니면 민준 오빠가 제 눈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서윤 씨, 너무 건방 떨지 마요. 하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민준 사장님과 결혼했다고 정말 신분 상승이라도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저 집안의 결혼 재촉을 피하기 위해 당신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뿐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찾으면 당신은 곧 버려질걸. 저는 수표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당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나 지훈 씨나 잘 관리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테니까. 하유 씨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서연 씨, 너무 일찍 우쭐대지 마. 내가 말해두는데 지훈 씨는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가 당신과 파혼한 건 올바른 선택이었어. 당신이 민준 사장님과 결혼한 건 자신을 속이는 것뿐이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지훈 씨 본인만 알겠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저와 민준 오빠의 결혼은 당신이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 사무실에서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를 거예요. 하유 씨는 저를 노려보며 눈빛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두고 봐.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뼈저리게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하유 씨와 지훈 씨께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계속해서 방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후에 저는 고객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안에는 저와 민준 씨가 결혼식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사진이 있었고 아래에는 계약 결혼, 각자의 필요, 정말 자신이 민준 사장님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윤 씨나 지훈 씨가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자마자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오빠. 하윤 씨가 당신을 찾아갔다면서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걱정이 살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당신 회사 아래층인데 방금 그 여자가 화를 내며 나가는 걸 봤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짓은 안 했고요? 아니요. 그냥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오빠랑 이혼하라고 하던데요.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있으니 그들이 함부로 못할 겁니다. 지금 위로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 씨가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일어나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보러 왔어요.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돼서요.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렇게 쉽게 괴롭힘 당할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빠는 회사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오다니?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당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담담했지만 제 심장이 한 박자 엇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맞다. 방금 익명의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 결혼이라고 말하더군요. 민준 씨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으니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스스로만 분명히 알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즈니스 만찬이 있어요. 당신도 함께 가죠. 모두에게 당신이 한성그룹 민준의 아내라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 헛소문도 줄어들겠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는 게 괜찮을까요? 그런 비즈니스 자리는 익숙지 않아서요. 괜찮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람 쐴 겸 친구들 만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민준 씨는 운전기사를 시켜 저를 고급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많은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모두들 저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나직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민준 사장님의 신혼 아내래. 예전에는 지훈 씨랑 결혼할 예정이었다던데. 맞아. 갑자기 민준 사장님과 결혼할 줄은 몰랐네. 정말 의외야. 민준 사장님 안목 정말 좋으시다. 사모님 정말 예쁘시네. 이런 수군거림을 듣자 제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긴장하는 것을 느끼고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고 저는 순식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제게의 오랜 친구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서연입니다. 모두들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는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묻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훈 씨와 하윤 씨도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훈 씨가 저희 앞에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우연이군요. 하유 씨는 제가 입은 드레스를 보며 질투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드레스 정말 예쁘네요. 어느 브랜드 거예요? 분명 비싸겠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오빠가 골라준 거예요. 민준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한다면 아무리 비싸도 아깝지 않아요. 이 말은 하윤 씨의 얼굴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빛도 음침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민준 사장님 부인이라는 신분에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한마디 충고해드리는데 어떤 사람, 어떤 일은 당신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지훈 씨, 말 조심해. 서연 씨는 내 아내야. 당신이 훈계할 사람이 아니야. 지훈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형수님에게 좋은 뜻으로 충고해드린 것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당신들 결혼이 어떤 식인지는 모두들 잘 알잖아요. 민준 씨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우리 결혼이 어떤 식인지 어디 한번 말해봐. 지훈 씨는 민준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지 멍하니 있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바라보며 그의 대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훈 씨, 함부로 말하지 마요. 우리 갈 길 가요. 말을 마친 그녀는 지훈 씨를 잡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잠깐, 민준 씨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왔으니 한잔 하고 가죠. 모두에게 한성 그룹 민준의 아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지훈 씨와 하윤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감히 가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 민준 사장님과 사모님을 질투하는 것 같아. 맞아. 지훈 씨가 예전에 서연 씨랑 결혼할 예정이었잖아. 그런데 서연 씨가 민준 사장님과 결혼했으니 분할 수밖에 없겠지. 정말 매너 없네. 자기가 파혼해 놓고 남이 행복한 건 못 본다니. 이런 수군거림을 듣자 지훈 씨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저를 뼈저리게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하윤 씨를 잡아 끌고 연회장을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통쾌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이 좀 풀렸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민준 오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내 아내이니 당연히 내가 지켜야죠. 만찬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좀 피곤해서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품 있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민준 씨의 친구 혜진이라고 해요. 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혜진 씨, 안녕하세요. 혜진 씨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일은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더군요. 지훈 그 녀석은 정말 눈이 멀었어. 서연 씨처럼 좋은 아가씨를 버리고 그 하율 씨 같은 여자를 쫓아가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그 아이는 성격이 좀 차갑지만 사람은 아주 곱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가 서열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면 분명 잘해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가 서연 씨에게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다른 것 같다니?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연애에 참석할 때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도 없었고 누구에게 이렇게 신경 쓴 적도 없었어요. 오늘 그가 사연 씨를 감싸고 도는 모습은 모두들 다 봤어요. 사연 씨, 민준 씨는 좋은 남자예요. 잘 잡아요. 혜진 씨와 잠시 이야기하니 제 마음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정말 다른 건가? 아니면 그는 그저 계약을 이행하고 아내를 보호하는 것뿐일까?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는 몇몇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대화를 멈추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좀 쉬었나요? 네, 쉬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돌아가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그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밤 민준 씨가 저를 위해 나서서 저를 지켜준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계약 결혼이 뭔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빌라에 돌아오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일찍 쉬어요. 오빠도 일찍 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가 나에게 정말 다른 건가?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만찬은 어땠니? 무슨 일은 없었지?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좋았어요. 민준 오빠가 잘 챙겨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맞다, 서연아. 아빠에게 들었는데 한성 그룹이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대. 자금줄이 막힌 것 같다. 지훈 씨 회사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투자자를 찾아다닌다더구나.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네 왕고모에게 들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 녀석은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니? 멀쩡한 결혼을 깨고 회사도 문제 생기고 자업자 득이지.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자금줄에 문제가 생겼다니. 이게 파혼과 관련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사연 씨, 큰일 났어요. 저희 회사와 한성그룹이 협력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쪽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약 위반이라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했는데 어떻게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한성그룹 쪽 태도가 너무 강경해요. 변호사 서신까지 보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변호사 서신을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회사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며 한성그룹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줄곧 요구사항대로 엄격하게 진행했는데 어떻게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분명 지훈 씨가 꾸민 짓이야. 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하죠? 2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당황하지 마. 내가 먼저 민준 오빠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볼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민준 오빠, 큰일 났어요. 한성그룹이 갑자기 우리 회사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우리가 계약 위반이라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은 이미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금 어디예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회사 사무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민준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가 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로 들어와 초조해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이 일은 저에게 맡겨요. 제가 해결할게요. 민준 오빠, 이거 분명 지훈 씨가 꾸민 짓이에요. 그는 저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성그룹은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훈 씨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그들의 압박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이 기회를 빌려 당신이 저와 이혼하도록 강요하고 싶어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미 변호사에게 조사를 맡겼어요. 그 프로젝트는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성그룹이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한 것 자체가 계약 위반 행위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고소해서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다행이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안심하고 일해요. 제가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해서 당신과 당신 회사에 어떤 손해도 없도록 할게요. 민준 씨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오빠 고마워요.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오빠가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네요.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가 당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회사도 제가 다 보호할 겁니다. 이 말은 따뜻한 물결처럼 순식간에 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약 결혼이 정말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 씨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먼저 회사로 돌아갈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미 다른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그가 저를 도와주고 보호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움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저에게 계약에 따른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에게도 일말의 설렘이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성그룹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 사이의 감정은 시간이 결정하도록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성그룹과의 분쟁은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팀은
저희 회사가 계약대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고 프로젝트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한성그룹이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한 것이 심각한 계약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성그룹이 저희 회사에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제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분명 분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이며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율 씨도 그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자주 싸우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길에 회사 건물 앞에서 지훈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은 핏줄이 가득했으며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요. 지훈 씨가 달려와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 씨, 또 뭘 하려는 거예요? 제발 도와줘요. 지훈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채권자들이 매일 저를 찾아와요. 돈을 못 구하면 그들이 제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고 했어요. 사연 씨, 우리 3년 전을 생각해서라도 민준 형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해결해요. 예전에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하윤 씨와 함께 했을 때는 왜 오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내가 좋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너무 늦었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 씨가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파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율 씨에게 홀려서 함께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저와 함께한 건 제 돈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 저와 헤어지려고 해요. 서연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면 뭐든지 할게요. 저는 그의 자만심에 기가 막혀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지훈 씨, 염치 좀 차려요.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지는 이미 오래예요. 당신이 하율 씨를 데리고 와서 파혼을 통보한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이제 민준 씨의 아내예요. 평생 당신과 다시는 엮일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고 민준 오빠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나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봐요.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갑자기 저를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연 씨,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당신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희 앞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민준 씨가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저희에게 다가와 지훈 씨를 거칠게 떼어내고 저를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 씨,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민준 씨의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에게 밀려 몇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제발 돈 좀 빌려줘요. 제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건 모두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남 탓할 필요 없어. 예전에 당신이 서연 씨를 배신하고 하율 씨와 공모해서 파혼하고 이제는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회사를 협박하려고 하다니. 이 모든 결과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착하게 살게요. 형,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요? 기회? 민주 씨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서연 씨를 배신할 때는 왜 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을 안 했어? 당신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당연한 결과야. 다시 한 번 서연 씨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마친 민주 씨는 더 이상 지훈 씨를 신경 쓰지 않고 제 손을 잡고 차 문을 열어 저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는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아래를 벗어날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초라한 패배자처럼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업자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만 그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단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는 예전에 하윤 씨와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당신을 배신하고 양가의 신뢰를 배신했으니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 오빠, 고마워요. 매번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오빠가 제때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네요. 민준 씨는 앞길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가 당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운전에 집중하는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묵묵히 저를 지켜주며 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고 저는 타원의 그림자에서 천천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점점 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라에 도착하니 가정부가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맞다. 서연 씨, 상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노력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저희 가족이 더욱 완전해지고 저희 행복도 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적극적으로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 씨는 더욱 다정해졌고 매일 저에게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하고 출산 준비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곧 저는 임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 저와 민준 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껴안고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 큰 기쁨을 안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임신 후 저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더욱 애지중지했고 거의 제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었습니다. 집안의 가정부들도 저를 극진히 돌봐주었고 제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민주 씨의 엄마도 매우 기뻐하며 자주 저를 찾아와 각종 영양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민주 씨는 많은 일을 미루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요를 불러주고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태동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빠야. 민준 씨는 제 배에 엎드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있어야 해.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태어나면 아빠가 너 데리고 놀러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그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지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배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이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아가는 언제 태어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석 달 남았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좋겠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아가 보러 갈게. 맞다. 지훈 씨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어. 부모님이 고향으로 데려갔대. 그는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아. 매일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한다더구나. 예전처럼 허세 부리지도 않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이번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기를 바라.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이제 깨달을 때도 됐지. 서연아, 네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예전에 지훈 씨에게 파혼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네가 민준 사장님과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인가 봐. 민준 사장님도 그렇게 좋고 너도 그렇게 좋은데 너희는 원래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운명이 저를 민준 씨와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행복을 안겨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지금 몸은 괜찮니? 아가는 잘 있어?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잘 있어요. 아가도 잘 있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 서연아, 하래비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지훈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착해졌단다. 어제 나에게 전화해서 이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더구나. 시골에 가서 농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이야. 하래비는 정말 그 아이가 기특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할아버지. 그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저도 할아버지처럼 기뻐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사연아, 네가 예전에 그의 과오를 따지지 않고 병원에 가서 그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전화를 끈 차 제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지훈 씨가 드디어 깨닫고 자신의 인생 방향을 찾았다니 이것이 아마도 최선의 결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본심을 지키고 선량하며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분명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저의 행복한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네 가족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석 달 후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가는 하얗고 통통했으며 눈은 민준 씨를 닮아 깊고 맑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가를 품에 안고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다정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말하는 소리마저 작아져 품 안의 작은 아기를 혹시라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가, 아빠야. 민준 씨는 아기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침대에 누워 그들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전례 없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우연한 결혼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저에게 완전하고 따뜻한 가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민준 씨는 모든 불필요한 업무를 미루고 저와 아가를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젖을 먹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허둥지둥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아기가 밤중에 울면 그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주었고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민준 씨의 엄마도 번갈아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민준 씨 할아버지께서는 더욱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리셨고 매일 아가를 안고 놓아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정말 좋은 아이다. 민준이 어릴 적이랑 똑같아. 나중에 분명 크게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아기 100일 잔치날 저희는 빌라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아가를 둘러싸고 웃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은도 왔습니다. 그녀는 아가를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너무 귀엽다. 완전 미니 민준 사장님이네. 나중에 내가 아가 데모가 될 거야. 자주 와서 예뻐해 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고맙지 뭐. 민준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사연 씨.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안겨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고생은요. 이건 우리 공동의 보물인걸요. 100일 잔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가정부가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문 밖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지은 씨라고 합니다.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조금 놀랐습니다. 지은 씨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들어오라고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 씨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신 상태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깨끗한 캐주얼 복장을 입고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습니다. 저희를 보자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아가 100일 잔치라고 해서 특별히 축하하러 왔어요. 그는 포장이 잘 된 선물 상자를 들고 와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가를 위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작은 성의입니다. 민준 씨는 선물 상자를 받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앉아요. 지은 씨는 옆 소파에 앉아 아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가 정말 귀엽네요. 형님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리는 어때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이 잘 돼서 앞으로 천천히 재활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래요. 다행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예전에 제가 형수님께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마디 사과로 모든 걸 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그저 성실하게 살면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니 다행이네. 앞으로 착하게 살아.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저는 이미 시골의 땅을 빌려서 농장을 운영하며 채소와 과일을 심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이번에 온 건 아가 축하뿐만 아니라 형님과 형수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저는 내일 시골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요.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형님, 형수님. 이제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이만 가볼게요. 아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거만하고 제멋대로였던 이기적인 지훈 씨가 마침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큰 굴곡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100일 잔치가 끝난 후 민준 씨는 지훈 씨가 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는 장명루가 들어있었는데 건강하게 자라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솜씨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생각보다 정성이 담겨 있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 이번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기를 바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울기만 하던 작은 아기에서 기어다니고 앉고 옹알이를 하는 귀여운 아기가 되었습니다. 아가의 등장은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업도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한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이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저와 아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일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악착같이 일하지 않고 작은 프로젝트 몇 가지만 담당하며 더 많은 시간을 아가와 가정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말했습니다. 집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아가와 잘 지내면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저도 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오빠처럼 멋진 남편이 있는데 저도 뒤처질 수 없죠. 민준 씨는 저를 품에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언제나 최고예요. 그날 저희는 아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가는 유모차에 앉아 주위의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가끔 옹알이 소리를 냈습니다. 햇살은 저희에게 쏟아졌고 따뜻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정말 특별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정말 긴장했어요. 오빠가 거절할까봐. 지금 생각하니 그때 용기를 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따분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을 다채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오빠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예전에 지훈 씨가 파혼했을 때 제 인생이 암흑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오빠를 만나 이렇게 많은 행복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운명의 장난일 거예요. 가끔은 잃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빠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귀여운 아기도 얻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행복한 삶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아주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당신을 돌볼 거예요. 절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진실한 눈빛을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민준 오빠. 평생 사랑할 거예요. 민준 씨는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유모차 안에 아가는 저희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옆에 민준 씨와 유모차 안의 귀여운 아가를 바라보며 감사함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결혼을 다스 앞두고 파혼당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잘못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해주는 민준 씨를 만나게 해주었으며, 꿈꿔왔던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좌절은 운명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감하게 맞서고 본심을 지키고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폭풍우를 겪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천도순환.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폭풍우를 겪고 나서 저만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민준 씨가 제 곁에 있고 아가가 함께하고 가족들이 지지해준다면 우리 삶은 분명 점점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어렵게 얻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민준 씨와 함께 우리 가정을 더욱 잘 꾸려나가 아가가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